여러분 안녕하세요. 운영자 조대영입니다. 자막에 나가고 있습니다만 입맛을 바꿔서 빠진 체중을 그럭저럭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본 강좌의 지속적인 시청을 통해서 그 요령이나 비결을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동화 상자 속의 다이어트 32번째 시간이자 이솝우와 29번째 시간으로요. 제목은 천문학자입니다. 요약하면 살기 위해 먹는 것이지 먹기 위해 사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려면 살아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 말은 살아있어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기본적으로 먹어야지 다른 무엇인가를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별이 뜨는 시간만 되면 별자리 연구를 위해서 들로 산으로 다니는 천문학자가 있었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별자리만을 응시하고 집중하면서 정신없이 걷던 그는 벼랑간, 눈 깜짝할 사이에죠. 발밑에 우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외마디 비명을 지르면서 벼랑간 빠졌다 이거죠. 그 속으로 떨어지고 말았다는 얘기죠. 잠시 후 정신을 차린 그의 애타는 구원의 외침을 다행히 그 곁을 지나던 사람이 듣고 다가와서 그를 구해주면서 말했습니다. 먼 하늘만 바라보다가 바로 발밑에 우물조차 못 보다니 당신도 어지간히 현실감이 떨어지는 사람이군요. 원저에서의 교훈은 본인은 엄청난 일을 한다고 자부하지만 사실은 사소한 일상사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융통성이 없거나 현실감이 부족한 사람을 풍자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한번 통찰을 해볼까요? 별은 경제적인 부와 명예를 뜻하고 우물은 건강이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많이 보신 문구겠지만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체는 정신을 담는 그릇이며 따라서 살아있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죠. 누구 하나 이 명제에 대해서, 이 말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요? 정신만을 고귀한 가치로 여기고 몸을 하찮게 여긴 적은 없는지,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당연함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유하면은 사업을 처음 시작해서 아직 실패를 모르고 이익을 많이 남기고 있는 사업가라면은 사업 실패나 적자의 염려가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실패를 해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훨씬 조심하고 준비하고 또 비축해 놓겠죠. 사업의 경우에 늘 잘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기의 기회를, 이제 사업이 실패했을 때 재기회의 기회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나빠진 건강은 상대적으로 사업에 비해서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죠.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재테크는 전문가하고 상담하고 스스로 또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고 분석하면서, 한편 건강의 경우에는 병원에만 맡겨놓고 의지한 채 바쁘다라는 이유로, 핑계로 본의 아니게 남의 일 대하듯이 하지는 않는지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잘 산다라는 의미는 다양한 가치를 포괄해야 마땅하지만 실제로는 남들과 비교해서 경제적으로 뒤지지 않는 점이 상당히 큰 부분으로 작용하는 것은 그것을 완강히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상당 부분 그렇게 인식하고 있죠.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은 또 명예욕에 대한 욕구도 무시할 수는 없을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남보다 어떤 면이든 조금이라도 더 낫다는 것을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말이죠. 뭐 학교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자동차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요. 앞에 종종 언급한 바 있지만 논어에서 첫머리 하기편에서 언급된 인부지 이불온 불역군자호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아니하면 이 또한 군자가 아닌가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정 욕구는 수천 년 전부터 사람들이 갖고 있던 기본적인 욕구였었죠. 남들보다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고 또 우위에 있고 싶어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결코 손가락질 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정받으려면 먼저 인정해 주는 태도도 필요하겠죠. 가령 뭐 경제적으로 약자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 등이 그런 걸 텐데 신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눈에 보이는 미모만을 위해서 성형에 치중한다거나 소위 몸짱이라는 말에 치중하고 하기만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혈관이나 기관 등 기능 유지에 소홀한다면 결국 건강과는 멀어질 수가 있겠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위한 노력 중에는 가령 정신건강을 위해서 또는 육체건강을 위해서 탄수화물이 아주 많은 음식이나 정제탄수화물이나 달콤한 것에 빠지지 않는다거나 충분히 수면을 유지한다거나 또는 무리하지 않는 꾸준한 운동을 하는 것들이 이에 포함되겠죠. 위대한 작가나 정치가, 음악가 등 존경받고 추앙받는 사람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단명한 오래 살지 못한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상대적으로 물론 천재는 요절한다거나 미인은 방명한다, 명이 짧다라는 말을 종종 하는데 이들의 경우에 간혹 정신적인 것에 대한 가치를 너무 추구한 나머지 몸은 소홀히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을 때가 많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체는 정신을 담는 그릇이죠.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정신만큼 숭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될 것이고 모든 것에는 적절한 때가 있을 것이고 명예나 돈을 벌 때가 있는 것처럼 건강도 지켜야 할 시기가 있겠죠. 그 시기를 간과해서는 모르고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위인 중에는 건강하게 장수하거나 또는 모든 면에서 성공한 사람의 경우에 나름 비결을 가진 예도 있습니다. 가령 처칠의 그 일화를 인용하면 그런 집무실에 침대를 갖다 놓고 정기적인 낮잠을 포함해서 필요시 잠깐씩 눈을 붙였다고 하는데 상당히 지혜로운 생활 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모 지역의 모 학교에서도 점심시간 직후 교장 선생님의 원칙에 따라서 점심 식사 후에 각 학급에 암막 커튼을 치고 의무적으로 낮잠을 일정 시간 자게 한 결과 학생들의 학업 능률이 훨씬 높아졌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역시 지혜로운 학교 경영 방침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런 방침은 조급해진 학부모나 학생들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죠. 미국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60년대에 걸쳐서 태어난 세대를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전후 세대, 그 중에서도 1955년에서 63년생까지의 태어난 세대를 베이비붐 세대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들이 중장년을 거쳐서 노년으로 접어들고 있죠. 물론 산업사회를 이끌고 우리나라를 발전시킨 조금 더 앞 세대를 이어가지고 열심히 살아온 세대로 평가될 수도 있고 혹은 시대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은 세대라는 의견도 있어요. 한편 그 베이비붐 세대이기 때문에 콩나물 교실, 아침반, 오후반 해가지고 옛날에 보면 그 숫자가 많아가지고 뒷세대들에게 다소 부담스럽거나 부정적인 시각으로
시선으로 비춰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볼 때는. 그런 염려들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나이가 들면은 지금 그런 인연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더 건강에 신경을 쓰고 음식에 신경을 써서 좀 더 일하고 뒷세대나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한 살 어리지만 64년생인 저도 포함해서 거의 뭐 베이비붐 세대라고 볼 수 있죠. 필요하다면 자녀가 못다한 효도를 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사는 것, 그리고 노쇠로 긴 연명을 해서 후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강한 노화를 위해서 건강을 관리하는 것 모두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두서없는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건강에 도움을 주는 친구들은 가까이 하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대상들은 멀리 하라는 내용의 황소들과 사자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